처서가 지난 지 열흘이 됐지만 여전히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산시가 드론을 활용해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태안 꽃지해수욕장에서 하반신만 담은 신원 미사계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부검을 의뢰한 가운데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천안에서 전기자전거에 반려견을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견주 A씨에게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자전거에 반려견을 매달고 30분 이상 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난 지도 열흘이 됐지만 무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이 많은 농촌에선 매일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서산시가 드론을 활용해 온열 질환 예방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도를 넘는 불볕더위 아래 잡초를 제거하는 농민들. 그 위로 드론이 떠다닙니다. 드론에 달린 스피커로 땡볕 속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 방송을 합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작업을 자주 해주시고 그늘에서 자주 쉬며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 충남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10명. 이 가운데 5명이 숨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청양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80대 농민이 숨지는 등 고령자의 피해가 큽니다. 일을 하려면 일을 그냥 정신없이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것까지 하고 쉬어야지. 그러다 보면 한 더울 적까지 합니다. 하도 땀 흘리고 막 더우면은 막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생겨요. 그때는 바로 그냥 들어가서 샤워하고. 서산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 접근이 어렵거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논밭에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드론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달려 있어 작업자의 위치와 체감 온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위가 심해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차량 접근이 어렵거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폭염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회 연속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된 서산시. 온열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폭우 피해 확인과 산불 예방에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지역 내 실종자 발생 시 체계적인 수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드론 자유화 구역의 장점을 살려서 시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폭염 대응은 물론이고 농촌 안전관리와 응급 대응까지 확장해서 첨단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폭염 피해가 커지는 상황. 드론이 폭염 피해 예방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태안 꽃지해수욕장에서 신원 미상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0분쯤 꽃지해수욕장에서 산책 중이던 관광객으로부터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하반신만 남은 시신을 수거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천안 동남경찰서가 반려견을 전기 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하는 등 반려견 학대 혐의로 50대 A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천안천 산책로에서 반려견을 전기 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에서 15km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결국 개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는 동물보호센터 이송 중 죽었으며 조사 결과 호흡곤란과 열탈진 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한 것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2마리의 개를 키우며 방치, 학대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업무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소방관이 점점 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을 보살필 심리상담사는 관서당 1명이 안 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에 배정된 소방청에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는 모두 18명입니다. 관내 소방관서가 39곳인 점을 감안하면 상담사 1명이 2개 이상의 관서를 담당해야 하는 셈입니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 6개 관서에 3명, 세종 3개 관서에 1명, 충남 17개 관서에 8명, 충북 13개 관서에 6명 등으로 모두 관서보다 상담사가 적은 실정입니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전문 심리상담사가 전국 각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 등 소방기관을 직접 방문해 소방공무원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소방청의 프로그램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 문제로 호소하는 소방관이 많아지며 찾아가는 상담실의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의 전국 상담 실적도 매년 늘어 지난해 79,453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65.4%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최근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운데 이들의 생명을 지킬 상담 인력 증원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KB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수집한 1,500장 이상의 LP를 지역사회에 기증한 인물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지연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좋은 음악을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생전 소망을 실천했습니다. HCN 박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 이곳엔 LP를 감상할 수 있는 뮤직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1,660여 장의 LP를 기증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은 한 사람이 기증한 겁니다. 바로 김지연 씨가 그 주인공. 40여 년간 수집해온 수많은 음반들을 이웃들과 공유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생전 소망을 실천한 겁니다. 아버님께서 음반이나 그 사이사이 책갈피나 이런 데다가 요거는 어떻게 들어라 하는 설명까지 이렇게 메모를 하신 것들이 다 하나씩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말 아버님을 그때 그 순간 그 순간 만나는 것 같고 이 소중한 거를 저 혼자만 좋다고 즐겨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증한 LP 가운데에는 명반도 많고 장르도 다양합니다. LP를 감상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음악 칼럼니스트의 클래식 강연에 활용되며 갓 태어난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데에도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 기증해주신 그 LP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서리풀 뮤직 라운지 클래식 강연과 함께 커뮤니티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개인들이 와서 감상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증 소식을 알게 된 이웃들이 이따금 전하는 인사에 다시 한번 보람을 느꼈다는 김 씨. 현재 일 때문에 일본에 머물고 있는 딸도 자신을 따라 그리고 할아버지의 소망을 따라 음반을 기증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좀 지브리 음반들을 우리들 많이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사서 여기다 자기도 좀 기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소중한 음반들을 지역사회에 내놓으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어가고 있는 김 씨. 마치 아버지가 이 공간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다며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길 바랐습니다. 저는 여기를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뭉클해요. 뭉클하고 이게 이제 저 혼자만이 투생이 이루어진 게 아닌데 그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여기 서리풀 라운지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아버님 음반이 다 옮겨지게 돼서 저는 이게 우연한 일인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아버님께서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HCN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산 중앙호수공원 공사 중 크레인이 고압선을 건드리면서 일대가 정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일 낮 12시 20분쯤 서산 예천동 중앙호수공원 초록광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고압선을 건드려 전력이 끊기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주택과 병원, 식당 등의 전력이 차단돼 주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한전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하고 정확한 정전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쯤 천안시 동남 병천면 탑원교차로 인근에서 가스 유출 의심 사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천안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가스 유출 발생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당국은 도시가스 매설 구간 주변에서 가스가 새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보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번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산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 20분쯤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밸리 인근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 2대와 보행자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승용차는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좌측에서 걸어가던 보행자와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까지 들이받은 후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20대 보행자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2일 임시회를 열고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1조 2,059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례안 등 안건 121개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현안에 대한 도정,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홍성군이 지난해 기준 1.046명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충남도 내 7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고 15개 시군 중에선 당진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홍성 지역의 출생아 수는 460명으로 전년 대비 72명 증가했습니다. 홍성군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 운영 등의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본격 운행합니다. 운행 도선은 당진 버스터미널과 당진 보건소 등 7.3km 구간 12개 정거장입니다. 셔틀버스는 오는 11월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해 6월 정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홍성군이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 77곳에 다회용 행주 등을 지원했습니다. 홍성군은 깨끗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 관리에 필요한 다회용 행주와 식품용 글러브 등을 업소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정 업소에는 위생 등급 표지판이 제공되고 2년간 위생 검사 등이 면제됩니다. 청양군이 오는 11월까지 가을철 재난 안전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군은 산불 등 가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유형은 호우, 산불, 산업장 안전 등 4개 분야입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